문재인 대통령이 그 ICBM 발사 이후에 그 한미연합군이 함께 그 무력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드 라인을 이제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마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그 정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얘기하지만 마치 대화만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 것이라고 하는 네. 이 이제 아마 그 선언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는 힘에 의한 그리고 준비된 국방력에 의한 안보를 확고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네. 그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잘못된 오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한미 간의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예전처럼 이전 정부에서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아마 착각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안보에 기반해서 한반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였지만 명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강할 땐 굉장히 강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육군병장 문병장인데 네. 특전단이요? 네, 공수특전단. 공수특전단 네. 병장이죠. 네. 약간 틀린 병장이죠. 아,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산 미사일 시스템 그 현무, 이 국산이거든요. 그 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현장을 가셨잖아. 북한으로 따지면 현장 지도 나간 거거든. 네? 아, 예. 네, 미사일 탁 하는데 그게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그 미사일, 우리 국산 미사일 개발 또 실험 발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도 아래 그 현장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 현지 지도. 네, 현지 지도. 엄청난 일이었네요. 네. 아마 북한 같았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지도를 나가서. 그러니까 그 정확성의 차이죠. 네. 그 북한 ICBM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네. ICBM의 그 정확성과 그 사거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네. 정확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2단, 그러니까 1, 2단 분리를 통해서 대기권 진입, 그 네. 진입 이후 재진입. 또 재진입할 때 그 마 20의 속도를 버텨낼 수 있는 강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표적에 갈 수 있는 정확도죠. 네. 그 제어 기능을 통해서 네. 오차 범위 없이 네. 표적을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완벽한 형태의 ICBM으로 칭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는 800km 정도에서 800km 1000km 내지만 네, 네. 정확도에 있어서는 아주 오차 3m 3m, 정도? 5m 정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표적 목표물을 타격을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행동 대 행동, 대응 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번에 또 그 한미연합군 무력 시위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담겼던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북한의 ICBM 성공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 언론들과 보수야당은 이제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다시 선제 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일관된 압박 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ICBM의 고도화 진전을 막지도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네. 그럼 실패한 전술을 계속 쓸 것인가? 네. 그건 아니죠. 바보가 아닌 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 디테일하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네, 다 실패했어요. 네.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을 가지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대화 일변도나 압박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 압박을 상황에 맞게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대화도 아니고 일방적인 압박도 아니고 필요할 때 강원 전략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들을 평화의 장을 이끌어나고 안정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네. 전쟁을 통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네. 전쟁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기본적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거는 휴전선에서 50km 이내에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 어려운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 김정우 의원님. 박수만 치시는 거예요? 역시 전략기획본부장 잘 지명하셨어요. 네. 추 대표 훌륭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도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과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셨어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제재와 압력이 효과적일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비슷한 아까 언급하신 그렇죠. 내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더라도 네. 많은 스파이를 주고받고 또 동서 냉전의 핵심이 강대 강한입니까? 소련의 핵과 미국의 핵을 가지고 너희들이 쏘면 우리도 쏴서 다 망하니까 서로 쏘지 말자. 사실 이거였거든요. 거기에 가장 베를린이 사실은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대 강의 대결 속에서도 서독은 일관적으로 동독의 그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물자 지원, 인력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 관련한 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동의를 표했던 것도 아마 그런 거였고 그래서 압박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문제가 아니죠. 같이 잘 사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죠. 그렇게 보여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귀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또 보란 듯이 미사일을 빵. 문재인 대통령 뿔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을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재밌어요. 이거는 뭔가 위협, 불안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예측이 된 부분.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 쪽에서 나는 인마 미국 트럼프 너를 상대하고 싶단 말이야 하고 빵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구상이. 이러면 좀 북한이 좀 아닥하고 좀 있어주면 되잖아. 근데 그 아닥이 안 돼. 김정은 그 뚱뚱한 새끼가 보란듯이 한번 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우리도 미사일 쏘는 훈련해. 근데 요게 대치 상황에 무슨 안보 위협 이런 거보다도요. 길거리에서요. 강아지들을 이렇게 딱 마주쳐 놓으면 서로 이렇게 탐색전하면서 힘겨루기 비슷한 거래요. 시선으로.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가장 놀란 건 문재인도 미국도 아닌 일본 바로 근방에다 떨어뜨렸거든. 그러니까 혼비백산한 상황이 된 거죠. 일본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번을 열었어요. 열심히 해야죠. 네. 우리가 푸른나무님하고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지금 삿발 싸움 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하고 약조를 받고 왔잖아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라고 약조를 받고 왔는데 김정은이가 반발을 했죠. 그리고 미사일을 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이게 ICBM이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 서해안까지 로스앤젤레스나 그다음에 이런 캘리포니아주를까지 타격거리를 잡을 수 있는 ICBM이다. 공식 확인을 해줬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는 이거라고 봐요.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미사일 쏘자. 콜? 그러니까 트럼프가 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 제안을 해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정은이 나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대화할 거야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까 그런 거예요.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미국하고 얘기하지 마. 넌 나하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예전에 보면 북한은 주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을 하면 1년 중에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하는 날이 있어요. 미국 독립기념일. 그 근처에 항상 했어요.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그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있으면 그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국내에서는 대북 확성기, 그 대북 방송을 강화했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걔네들이. 그리고 미국은 괌에 있는 자기들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투입을 시켜요. 핵항공모함이라든지 비완비 폭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 자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시킨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미국이 찬성을 했고. 이런 부분은 아마 북한이 오늘 벌어진 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낌새는 챘을 거예요. 아, 미국하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좋은 찬스를 만졌다고 봐요. 오히려 김정은이 쏜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쟤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ICBM 발사 이후에 그 한미연합군이 함께 그 무력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드 라인을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마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그 정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얘기하지만 마치 대화만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 것이라고 하는 네. 이 이제 아마 그 선언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는 힘에 의한 그리고 준비된 국방력에 의한 안보를 확고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 협상을 통해 이 국산이거든요. 그 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현장을 가셨잖아. 북한으로 따지면 현장 지도 나간 거거든. 네? 네, 미사일 탁 하는데 그게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그 미사일 우리 국산 미사일 개발 또 실험 발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도 아래 그 현장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 현지 지도. 네, 현지 지도. 엄청난 일이었네요. 네. 아마 북한 같았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지도를 나가서. 그러니까 그 정확성의 차이죠. 네. 그 북한 ICBM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네. ICBM의 그 정확성과 그 사거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네. 정확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2단, 1, 2단 분리를 통해서 대기권 진입, 그 진입 이후 또 재진입할 때 그 마 20의 속도를 버텨낼 수 있는 강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표적에 갈 수 있는 정확도죠. 네. 그 제어 기능을 통해서 네. 오차 범위 없이 네. 표적을 그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완벽한 형태의 ICBM으로 칭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는 800km 정도에서 1000km 내이지만 네네. 정확도에 있어서는 아주 오차 3m 3m, 5m 정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표적 목표물을 타격을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행동 대 행동, 대응 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번에 또 그 한미연합군 무력 시위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에 담겼던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북한의 ICBM 성공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 언론들과 보수야당은 이제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다시 선제 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일관된 압박 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ICBM의 고도화 진전을 막지도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네. 그럼 실패한 전술을 계속 쓸 것인가? 네. 그건 아니죠. 바보가 아닌 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 디테일하게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네. 그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잘못된 오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한미 간에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예전처럼 이전 정부에서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아마 착각일 것이다. 아주 강력한
강력한 안보에 기반해서 한반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였지만 명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강할 땐 굉장히 강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육군병장 문병장인데 네. 특전단이요? 네, 공수특전단. 공수전단 네. 병장이죠. 네. 약간 틀린 병장이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산 미사일 시스템 그 현무. 문재인 대통령이 그 ICBM 발사 이후에 그 한미연합군이 함께 그 무력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마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얘기하지만 마치 대화만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 것이라고 하는 네. 이 이제 아마 선언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는 힘에 의한 그리고 준비된 국방력에 의한 안보를 확고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 협상을 통해 통명에 담겼던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북한의 ICBM 성공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 언론들과 보수야당은 이제 대화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다시 선제 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일관된 압박 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ICBM의 고도화 진전을 막지도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네. 그럼 실패한 전술을 계속 쓸 것인가? 네. 그건 아니죠. 바보가 아닌 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 디테일하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네. 그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잘못된 오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저는 한미 간의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예전처럼 이전 정부에서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아마 착각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안보에 기반해서 한반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였지만 명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강할 땐 굉장히 강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육군병장 문병장인데 네. 특전단이요? 네, 공수특전단. 공수전단 네. 병장이죠. 네. 약간 틀린 병장이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산 미사일 시스템 그 현무. 마 20의 속도를 버텨낼 수 있는 강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표적에 갈 수 있는 정확도죠. 네. 제어 기능을 통해서 네. 오차 범위 없이 네. 표적을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완벽한 형태의 ICBM으로 칭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던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는 800km 정도에서 800km 1000km 내이지만 네네. 정확도에 있어서는 아주 오차 3m 3m, 5m 정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표적 목표물을 타격을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행동 대 행동, 대응 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번에 또 그 한미연합군 무력 시위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국산이거든요. 그 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현장을 가졌잖아. 북한으로 따지면 현장 지도 나간 거거든. 네? 예. 네, 미사일 탁 하는데 그게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미사일, 우리 국산 미사일 개발 또 실험 발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도 아래 현장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현지 지도. 네, 현지 지도. 엄청난 일이었네요. 네. 아마 북한 같았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지도를 나가서. 그러니까 그 정확성의 차이죠. 네. 북한 ICBM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네. ICBM의 정확성과
사거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네. 정확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2단, 그러니까 1, 2단 분리를 통해서 대기권 진입, 그 네. 진입 이후 재진입. 또 재진입할 때